여러분은 사시면서 방귀 안 껴보신 분 없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방귀라는 걸 얘기로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냄새가 고약한 것도 있고 그렇다는데, 저는 항상 향기로운 향수 같은 냄새만 났었어가지고, 이게 방귀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얘기로만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 방귀라고 하는 거는요, 항문으로부터 방출되는 가스라고 합니다. 가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음식과 함께 입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장 속의 음식물이 몸속에서 발효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생겨난 가스와 혼합돼서 항문으로 뿡 하고 나오는 게 방귀라고 해요. 성인의 경우에는요, 하루 평균에 이 방귀를 15회에서 많으면은 25회가량 방귀를 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5회, 나는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까지 방귀 안 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실제 이렇게까지 방귀 끼는지를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장에 있는 가스라고 다 방귀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일부는 이 방귀가 혈액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폐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똥구멍에서 나오는 방귀뿐만이 아니라 폐에서도 방귀를 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귀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빵, 이런 다양한 소리를 내는 방귀들. 이 방귀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방귀는 열나짱나 똥방귀. 정말 오랫동안 대변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끼는 방귀, 흔히 말해 똥방귀인데요. 실제로 어느 한 글에는요, 소리가 기똥찬 방귀는 경적을 울리는 방귀, 그리고 중간 방귀는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 살살 새는 방귀는 숨 쉴 수가 없네, 소리 없는 방귀는 살인 독가스라네 라고 적혀있는 글이 있대요. 살인 독가스. 실제로 이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곳에서는요,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끼면 빨간 줄 그인다고 불법이라고 법률을 딱 냈다가, 어떻게 방귀를 조절하냐고, 너는 방귀 조절하면서 사냐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그러면서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방귀를 어떻게 조절해서 껴? 옆에 이제 여자 인터뷰한 거. 그리고 1934년 세계 2차 대전을 주도했던 옆에 남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히틀러. 당시 이 히틀러는요, 국민들한테 자기를 신격화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이름만 들어도 오금을 저리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절대 나의 이런 사실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된다고 부하들한테 명령한 1급 비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히틀러가 만성 방귀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성 방귀. 이 히틀러는요, 하루에도 방귀를 엄청나게 꼈대요. 진짜 똥구멍에 고장이 났나 싶을 정도로 진짜 뿡뿡뿡 계속. 방귀라는 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히틀러는요, 자신이 방귀를 자주 끼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히틀러는 정말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 방귀, 걷다가 뿡 나오고 밥 먹다가 뿡 나오고 회의하다 뿡 나오고,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이 방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다고 해요. 천천히 걷기도 해보고, 방귀가 나올 것 같으면 항문을 딱 막고 딱 이제 엉덩이를 딱 쥐어 잡은 상태에서 막 제자리 뛰기도 해보고, 그리고 약도 먹어보고, 방귀 억제용 약도 막 먹었대요. 오랫동안. 그런데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후대의 어떤 사람들은요, 이 히틀러가 오랫동안 복용했던 이 방귀 억제제 때문에 이 히틀러가 전쟁광이 됐던 건 아니었을까 라면서 약간 말도 안 되는 듯한 이런 주장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히틀러처럼 방귀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낳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차르트. 실제 이 모차르트가 기록한 내용의 한 부분에는요, 오늘 내 방귀는 냄새가 너무나도 고약하구나. 내 방 안을 가득 채운 이 똥냄새. 정말 토할 것 같다. 라는 글도 있다고 해요. 제가 이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도 미스테리로 다뤘었어요. 유튜브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어요. 모차르트 엽기 사건. 여러분, 한편으로는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방귀가 왜 방귀일까? 아니, 방귀 이름이 왜 방귀지?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요, 최초 기록에는 이 방귀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옆에 우리나라 조제3의 채록이라는 성남 잡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대요. 진나라에서 사람을 보내 수나라에 방문케 했는데 수나라에서 후백으로 하여금 빈객을 응접하게 했다. 이 빈객은 후백을 미천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곁에 누워 있었는데 이때 후백이 닿지 않은 발냄새가 나는 기체를 내뿜었다. 그리고 그것을 방귀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방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때에는요, 방귀가 아니라 몸 안에 냄새나는 기체를 밖으로 내보낸다 라고 해서 놓을 방, 기운 기 해서 방귀였대요. 방귀가 아니라 방귀. 그런데 이후에 이 방귀가 방귀로 불리게 되면서 방귀라는 거는 감추는 게 예의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됐죠. 여러분, 옛날에요, 고대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방귀라고 하면은 악, 몹쓸 거다, 저거는 처단해야 된다, 악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방귀를 뀌는 것은 범법 행위를 한 것만큼이나 중대한 잘못을 한 것으로 봤었다고 합니다. 저거는 악이야, 악. 이렇게. 기원전 6세기경에 중국에서는요, 식탁에서 방귀 뀌는 행동을 금지시켰대요. 누가 밥 먹는데 방귀를 뀌고 자빠졌어? 방귀 뀌지 마. 금지시킨 거예요. 인도의 한 제왕은요, 신하를 딱 뽑을 때 내 신하가 되려면은 절대 웃어선 안 되는데 단 방귀를 낀 사람을 봤을 때만 크게 웃을 수 있다라는 채용법을 내놓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 어느 한 신전에 다들 모여가지고 막 신성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신도들이 한 명, 두 명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픽픽 쓰러져. 당시 고대 로마에서는요, 방귀는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해가지고 방귀 금지령이 있었대요. 너 방귀 꼈지? 너 잡혀가, 일로 와, 이러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방귀를 참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방귀 끼면 나 잡혀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1명, 2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당시 이 왕이 방귀 금지령을 해제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몸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걸 막아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방귀 역사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요, 방귀 끼는 법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방귀는 어떻게 끼어야 하는 걸까? 질병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의 바른 척하기 위해서 방귀를 되게 무릅쓰고 참는다라는 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만약에 방귀를 참을 수 없이 되게 이제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면 기침을 하면서 방귀 소리를 감추도록 하세요. 실제로 이 에라스무스 학자는요,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방귀 뀌는 법을 가르치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기침하면서 방귀 껴라. 방귀 소리보다 기침을 더 크게 해라. 실제로 이때의 가르침은요,
유력한 방귀 예절 지침서가 돼가지고 책으로도 출판이 됐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이 방귀 예절 지침서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었다고 해요. 학교 교재로 다뤄졌던 거예요. 자, 오늘은 14페이지 소리 없는 방귀 끼기 편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방귀 하면은 되게 안 좋은 인식이 심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현재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옆에는 방귀대장 뿡뿡이입니다. 2008년 9월 23일경에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호세 크루즈라는 한 남자는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남자가 체포되고 몇 시간 후에요. 이 남자는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손도 대지 않았는데 폭행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경찰서에서 이 남자가 조사를 받는 도중에 이제 생리현상을 어떻게 참겠어요. 조사받다가 방귀를 낀 거예요, 이 남자가. 이에 당시 경찰은요, 그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난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오를 때 있잖아. 이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아, 무슨 냄새야? 하면서 짜증이 확 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 남성이 낀 방귀는요, 그냥 방귀가 아니라 열나 짱나 똥방귀였습니다. 똥방귀. 당시 경찰들은요, 그 방귀는 방귀가 아니었어요. 그 방귀로 사람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폭행죄를 추가한 거예요. 이건 뭐 방귀로 사람 뺨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방귀 냄새 때문에 폭행죄가 추가된 비운의 남자.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스페인의 한 지하철에서요, 방귀로 인한 해프닝이 발생한 적도 있었대요. 한 여성의 방귀로 인해가지고 지하철에 전동차 하나가 아비규환에 빠져가지고 열차가 멈추고요. 승객 17명이 갑자기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이른바 방귀 테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가 실제 우리나라 뉴스에 난 거예요. 방귀 테러 사건. 이게 제 생각에는 여자 한 명의 방귀가 아니라 이 전동차 한 칸에서 몇 명이 동시에 꼈는데, 괜히 부끄러워서 몇 명은 말 안 하고 숨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 명이 낀 방귀로 17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전철이 멈춰. 그렇잖아요. 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꼈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 여튼 옆에 사례가 실제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14년 11월 26일에요. 프랑스에서는 방귀 냄새를 향기롭게 바꿔주는 그런 알약이 발명됐다는 뉴스도 영국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방귀 냄새를 향기롭게 바꿔주는 알약. 개발한 이 방귀 알약은요, 초콜릿, 그리고 장미, 그리고 생강, 그리고 제비꽃, 은방울꽃 등 되게 다양한 향이 나는 방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알약을 파는 사이트도 있대요. 이뿐만이 아니라 나사에서도요, 이 방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항공국 이 나사 측에서는요, 밀폐된 우주선 안에서 여러 명의 방귀가 쌓이다가 공기가 오염되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 냄새뿐만이 아니라 이 방귀라는 거는 이 우주 공간 안에서는 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전자기기가 가득한 우주선 안에서는 절대 방귀를 끼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은 방귀를 다 참아야 된다라는 걸까요? 이 생리적인 현상을? 만약에 방귀를 우주선 안에서 오랜 시간 참게 되면 이 우주선의 기압이 떨어졌을 때 몸속에 쌓여 있었던 이 가스가 몸 속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서 장파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방귀를 끼자니 전자기기가 많아가지고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못 끼겠고, 안 끼고 버티자니 우주에서 기압 내려가면은 몸 속에서 장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나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자, 여러분 있잖아요. 옆에 보시면 변기같이 생긴 이상한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우주선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이 화장실 변기 같은 이런 여기에 방귀 흡입기라는 게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방귀 흡입기. 그러니까 방귀를 빨아들이는 장치. 그리고 이 방귀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귀가 나올 것 같아. 이거 똥방귀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로 달려가가지고 방귀 흡입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죠. 방귀 흡입기를 엉덩이에다 대고 방귀를 쏴야 된다라는 거죠. 방귀를 흡입해야 된다. 그리고 농축이 잘 된 방귀는요, 라이터로 불을 붙일 수가 있대요. 하지만 절대 위험하기 때문에 뭐 궁금증에 호기심에 따라하는 거는 절대 노노예요. 실제로 방귀 한번 잘못 꼈다가 폭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폭사. 아일랜드의 한 농부가요, 자기 창고에서 호기심에 이제 자기 방귀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창고에서 폭사한 사례가 있었대요. 여기서 폭사, 폭발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방귀에 불 붙였다가 폭발이 일어나갖고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 에프록토필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방귀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패티시도 있다고 합니다. 막 뿡뿡 하면서 막 방귀 냄새가 나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방귀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흥분돼. 더 껴줘. 내 얼굴에 대고 방귀 껴줘. 막 이러면서.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방귀 냄새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야. 자. 그리고요, 여러분. 방귀가 내 몸 속에 차가지고 더부룩해. 속이 더부룩해 죽겠어. 방귀 끼고 싶어. 근데 안 나와. 그럴 때는요, 가볍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요, 옆에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상체를 엎드려가지고 팔을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엉덩이를 위로 드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은 항문과 직장에 힘이 풀리면서 방귀가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 없을 때 속이 막 더부룩하거나 방귀 끼고 싶을 때 안 나와. 그럴 때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더부룩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와, 이거 방귀 나올 것 같아. 와, 지금 구멍의 입구까지 방귀가 차 있어. 지금 조금만 힘주면 나올 것 같아. 그럴 때는요, 일단 주위에 의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앉아 있어. 의자에 앉아 있네. 그럴 경우에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거야. 딱 앉아 있을 때는 앉은 채로 한쪽 엉덩이만 이렇게 살짝 드는 거예요. 한쪽 살짝 들어. 그런 채로 조급해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방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끼는 거예요. 쓱, 푸식, 푸식 이런 식으로. 욕심내면 안 돼. 한 번에 끼면 소리가 커. 그러니까 천천히 살살 흘려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의자가 없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서 있어야 된다. 그때는요, 벽을 찾아야 돼. 어디 좀 기댈 데 없나? 벽을 딱 찾아가서 벽에 기대요. 그리고 같은 방법을 시도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딱 대고, 상체도 딱 대고, 엉덩이 한쪽만 이렇게 드는 거지, 살짝. 그리고 나눠서 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 어려울 경우에는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럴 때는, 이러면서 조금씩 나눠 끼는 거죠. 아니면은 기지개를 피는 척. 이러면서, 진짜,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서 방귀를 또 나눠 끼는 거예요. 최후의 방법으로 뭐 이런 걸 사용을 하긴 하는데, 뭐, 냄새까지는 뭐 어떻게 커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방귀를 나눠서 꼈어. 안 들켰어. 근데 옆에 사람이, 이거 갑자기 무슨 냄새야? 막 이러면, 본인도 안 낀 척. 그러게.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네? 막 이러면서, 이거 누가 방귀 낀 거야? 이러면서 선수 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오늘은 이 방구, 그리고 방귀,
그리고 방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